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10월 8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음, 뭐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그 굉장히 언짢은 일이 있었던 날 되겠습니다. 1895년이죠. 1895년이면 청일전쟁이 있고 그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막 근데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1895년 오늘 10월 8일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이 해가 이제 을미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뭐 한 나라의 국모라고 당시에는 그 개념이 그렇죠. 한 나라의 왕비. 당시 개념으로 국모가 시해를 당한 날이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어, 뭐 저는 민비라고 통칭을 하는데 학자들은 요즘 와서 명성황후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호칭이 어떻든 간에 어, 한 나라의 그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 왕비가 그때 당시 개념으로는 이제 국모라고 하죠. 요즘도 뭐 이제 그 대통령 그 영부인을 보고서 이제 국모라고 물론 그것도 존경받는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죠. 예. 그렇게 그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조선시대의 그 봉건적이고 아주 전체적인 그런 그 시대에서는 정말 뭐 당연히 국모라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던 존재가 시해를 당한 거예요. 그 시해를 당한 것도 뭐 무슨 조선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고 외국인한테 당한 거예요. 바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시해를 당한 날이다 이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쾌한 날입니다. 오늘이. 예. 그 내용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1895년 10월 8일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경복궁의 그 어둠을 이제 가르면서 들이닥치는 그 낭인들이 있었죠. 물론 그 낭인들은 칼을 다 쥐고 있었습니다. 뭐 일본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칼은 일본도였겠죠, 당연히. 하여튼 그 경복궁의 어둠을 가르면서 새벽에 칼을 든 그 낭인들이 들이닥쳤는데 이제 그러면서 고종의 왕비인 민비가 무참히 그 시해당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을미사변이라고 보죠. 뭐 사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를 들어 6.25 사변 하면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전쟁을 사변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아주 비겁한 전쟁이 사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을미사변 하면은 전쟁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변이라고 붙인다고 또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그런 거예요. 한 나라의 그 이제 소위 그 국모가 이른바 국모가 그 외국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이거 큰 사변이죠, 사실은 그야말로. 예. 그래서 오늘 을미사변이라고 부른 거다라는 얘기죠. 예.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19세기 말, 아까 189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9세기 말이죠. 이 조선은 정말 그야말로 조선 열강의 각 축장이 돼 있죠. 조선의 그 19세기 말을 보면은 정말 제가 만국조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선이 망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몰랐겠죠. 지금 보면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시리얼하게 그야말로 시퀀설하게 쭉 따져보다 보면은 아 이래서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는구나. 아니면 나라를 갖다 내팽개쳤구나. 그런 그 과정이 눈에 다 선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조선 열광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이 해가 청일전쟁이 있었던 해라고 그랬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제 지배권을 갖다 이제 확립하려고 굉장히 애쓰던 때예요. 그야말로, 일본이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선언을 하죠. 왜? 중국의 어떤 영향권, 중국이 속국 같은 그런 그 지위를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 그것도 박탈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속국의 이미 속국의 그 상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고, 그렇게 이제, 문서상이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일본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과, 어떤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일을 했겠지만은, 정말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방송용은 아니지만 진짜 쪽팔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해예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서 이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굳히려고 그렇게 이제, 어, 청나라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가마조약을 맺는 거죠. 자, 하지만은, 조선의 이제 고종의 왕비, 즉, 민비죠. 민씨는 이제 러시아의 외교를 통해서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비, 물론 요즘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지만, 어, 왕이 있는데, 그야말로. 왜 왕비가 나서갖고서 러시아 쪽하고 외교를 하고, 그러니까 왕하고 생각도 다르고, 왕비가 서로 그 같은 이불 덮고 자는 그런, 물론 뭐 따로
잤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밑에 그 대신들 생각 다르고, 이 패거리는 패거리대로 다르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중질환 속에서 헉헉거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쿠데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쿠데타는 그래, 그야말로 무력에 의해서 뭐 헌정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같은 나라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나 쿠데타 같은 그런 그 어떤 변고가 뭐 있거나 없거나 간에 도저히 그 일이 해결이 안 된다. 어떤 국내 내부적인 일이 해결이 안 된다. 그때 들어오는 게 외세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왔던 거죠. 그들이 서로 부딪혀갖고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해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왠지 모르게 또 이 민비는 또 러시아 쪽에 붙어갖고서 이제 이 당시에 그 고종의 입장을 보면 고종의 입장은 뭐 뚜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짐의 생각은 어떠니 뭐 대신들이 그대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시오. 참 세상에 제일 어려운 그 말이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상사가 뭔가 결심을 해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하시게 이래버리면 정말 참 이것도 방송용으로 적당하지 않은데 환장하죠, 그야말로.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알아서 했어요. 근데 일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놈의 자식이 내 말 안 들어갖고서 개판 다 만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그 좋지 않은 용어를 많이 써갖고. 그러니까 이제 민비는 러시아를 끌어들여갖고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눈에 가시죠. 아니 근데 한나라 국왕이 있는데 왜 왕비가 나서갖고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갖고. 그러니까 고종이 주택가 없었다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19세기 말 조선을 보면은 진짜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 속에서 화가 나고 막 이래요, 진짜. 자,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이제 그 낭인들이 이제 기습을 하게 되죠. 예. 뭐 1895년 10월 8일 새벽이라고 했죠. 일본 공사가 그때 미우라 고로였는데 미우라 공사가 이제 그 낭인들을 이제 데리고서 경복궁을 이제 침입을 합니다. 일본 군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서포트를 했겠죠. 예. 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궐 수비 병력이 있기는 했지만은 속수무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조선이 뭐 군대를 양성을 했나요? 뭐, 엉터리였죠, 그야말로. 총 한 방 못 쏴보고서 나라를 뭐 뺏긴 건지 넘겨준 건지는 모르지만, 총 한 방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궁궐 수비 병력 그냥 뭐, 뭐 잘못한 사람 아니면 저 미운 사람 뭐 데려다 가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일본군이 이제 뒷배로 딱 들어오면서 낭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저항을 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세상에 한 나라의 군궐 안으로 외국 군대하고 그다음에 그 외국 낭인들이 이렇게 그 쳐들어와 갖고서 그렇게 난입을 해 갖고서 이 낭인들이 이제 민비를 요즘 아주 명성황후라고 그 지칭하는 그 민비를 찾아서 이제 막 다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숨어 다녔겠죠. 그러나 결국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참히 이제 살해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시신을 갖다 훼손시키고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불태웠다. 화형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화형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이 나네요. 서해 공무원 그 응? 생각이 나네요. 화형을 했다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인데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국무의 최후다.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얘기예요. 정말 참 기가 막혀. 자, 그래서 이제 이 을미사변이 오늘인데, 일본은 이제 당연히 사건 은폐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진짜 그 왕비, 국모를 갖다가 외국 군대를 뒷배로 해갖고서 외국 낭인들이 들어와갖고서 시해를 했으니까, 그야말로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보통 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조선 안에서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거마저 없었으면은 뭐, 그야말로 죽은 나라, 물론 나중에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역사를 이렇게 배우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민비가 이렇게 시해를 당했는데 고종이 어떻게 했다는 말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그 지식이 일천해 갖고서 그걸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뭐 고종이 화가 나 갖고서 뭐 찻잔을 집어던졌다든가 아니면 뭐 칼을 빼 갖고서 이놈들을 내 당장 목을 치겠노라고 쫓아간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 고종을 황제라고 일컫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었던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아주 뭐 굉장히 그 극진히 이제 존칭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엉망으로 다스려도 나중에 칭송을 받는구나 이런 의식이 아마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 뭐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 사람 또 나오죠. 뭐 그렇게 나라 개판 쳐도 또다시 세월이 지나면은 나를 칭송할 백성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그런 지도자가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가 돌고 돈다는 겁니다. 하여튼 당시 고종은 뭐 극심한 불안 속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이를 하반철천이라고 부르는 참 진짜 이게 말이 참 좋아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지 하반파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남의 나라 공관으로 임금이 옮겨갑니까? 그야말로 저 임진왜란 때 뭐 중국으로 몽진하려 명나라로 몽진하려고 했던 선조랑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도대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걸 아관파천 아라사 공사관으로 천도를 했다? 그러니까 조정이 옮겨갔다는 얘기죠. 거기서 1년 넘게 또 이제 정사를 보죠. 그러니까 어, 그, 그 당시 관료들은 또 서류 들고 가서 이제 사인 받으려고 했을 거고, 뭐 그때 사인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나요? 명치유신을 성공시켜갖고서 정말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참 고작 한다는 짓거리들이 이랬으니, 이게 참, 자, 이로써 조선은 사실상 러시아 보호 아래 들어갔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왕이 자기 나라 공관에 들어와 있는데, 그 공관에서 뭔 얘기를 얘기죠? 다 이게 왕이 사인해갖고서 뭐, 내보내면 그 관료들이 또 그때 당시 대신들이 그거 실행 안 할 수 있어요? 참 한심한 얘기죠. 네. 자, 국제사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국제사회는 일본의 만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망인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필요했다. 근데 전 낭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있죠. 그 우장춘 박사의 그 육중학의 아주 선구자 역할을 했던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저 안에 이제 들어있었죠.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일본도 이게 머리를 쓴 거죠. 조선 사람 끼워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관련자들이 이제 재판을 해보는 데지만 모두 무죄로 풀려났다라고 합니다. 요즘 재판도 그렇잖아요. 뭐 다 무죄 주고 자기 편은 무죄 주고 남의 편은 이제 막 이제 수갑채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역사가 돌고 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다시 역사가 돌고 있어요. 얼마 전에 고종의 환생 뭐 이런 얘기가 많이 글쎄요. 이제는 고종의 환생이 아니라 이제 고종의 해가닥 뭐 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고종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잃게 되죠. 한 세대 정도 이제 흘러가면 1910년에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종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을미사변은 조선이 독립국으로서의 주권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자 열강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된 비극의 상징이었다. 예, 비극의 상징이었던 것은 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을 초래한 거는 어, 나라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정말 외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국력을 기르지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편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가 권력가들의 어떤 행태의 결말이 바로 이러한 을미사변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진짜. 자, 을미사변은 단순한 왕비의 죽음이 아니죠. 그건 뭐 한 나라의 수치예요. 그것은 조선의 정치적 자주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이 이제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이제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1895년 전국적으로 을미의병이 일어나서 일본군과 친일 세력에 맞서 이제 싸우게 됐죠. 하지만은 뭐 모든 것이 역부족이었죠. 결국은 나라를 뺏기잖아요. 아니면 넘겨줬든지. 자, 민비, 명성황후, 뭐 호칭이 어떻든 간에 그 죽음은 어, 항일운동의 불씨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야말로 어, 그 나라의 큰 수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을미사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외세에 의존한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말은 참 훌륭한 말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말아야. 그러나 이 국제정치 이론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특별한 강대국에 올라타야 된다. 그걸 밴드웨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맹이 필요한 겁니다. 동맹이 왜 필요하겠어요? 강한 나라끼리 동맹 절대 안 하죠. 강한 나라끼리 왜 동맹을 해요? 서로 부딪히는데. 동맹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이게 꿍꿍이가 뒤에 감춰져 있는 그런 동맹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나라의 안녕을 확보할 수 있고 먼 미래 세대까지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 지금 대한민국 80년 지켜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우리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는지. 자, 또한 그 나라의 이제 이 지도자가 무능하고 우유부단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야만이 진정한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을미사변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그 역사를 자꾸 분칠해 갖고서 황후니 황제니 이런 식으로 칭송을 하다 보면 그런 사건이 또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월 지나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라를 넘겨줘도 나라가 망해도 그냥 다시 칭송하네. 이런 뭔가 의식이 우리 국민들 속에 이렇게 팽배해 있을 거예요.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리에 각 있는 게 무섭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895년 10월 8일 오늘 경복궁의 새벽은 피로물이 들었습니다. 이른바 조선의 국문을 지킬 군사도 형편없었고 자신의 부인이 소위 그 일본 낭인에 의해서 시해가 되었음에도 고종은 그에 대해서 분노의 몸부림을 칠 흔적을 우리 역사에서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댓글에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택한 길이 하관파천이었죠. 한나라의 통수권자가 최고 통수권자가 타국의 공관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개혁이고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례에 보니까 하관파천에 갖고서 엄청 개혁적인 일을 많이 했다라고 고종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남의 집에 가서 하는 일이 그게 무슨 개혁이고 저항입니까? 그야말로. 을미사변 비극적인 날이고 또 부끄럽게 기억해야 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좀 확실하게 이룩하는 길이 오늘의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지도자를 황제라고 또 그 부인을 황후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제가 그 사료를 그렇게 읽을지언정 정말 황후니 황제니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게 그런데서 만국 조선의 한 장면이 또한 을미사변이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사건 을미사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할로자 재앙군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자, 할로는 이제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이제 그런 절기죠. 그리고 재앙군인의 날은 1965년에 이제 제정이 됐지만 오늘로 옮긴 것은 2002년이라고 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가 유튜브 영상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그 링크가 다 걸려 있죠. 거기다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니까 이제 계절은 곧 겨울로 가겠죠. 뭐 그러다 보면 또 바로 꽃 피고 새웁니다. 네, 참 세월이 허망하다라는 게 점점 느껴지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